1장.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용기는 남자다움의 주된 특성이다. 데니얼 웹스터, 정치인 법률가. 두려움에 찬 눈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면 안전은 물 건너간다. E.H. 해리먼, 유니언 퍼시픽 철도 임원. 두려움과는 절대로 상의하지 말라. 스토널 잭슨, 미국 장군 내 좌우명. 의지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도 스스로 포기한다면 영영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두더지가 파놓은 두둑조차 감히 오르기 힘든 산처럼 여길 것이다. 에밀 쿠에, 심리학자, 약사. 10번 중 9번 성공하는 비결은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토머스 윌슨, 윌슨 앤 컴퍼니 패커스 회장. 효과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닌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어진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정치인.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면 회의석상에서 현명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1912년 이래로 1만 8천 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내가 진행하는 다양한 대중연설 강좌를 수강했다. 내 요청에 따라 그들 대부분은 수업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과정을 마치면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써서 제출했다. 표현은 모두 달랐지만 이들이 보여준 핵심 욕망, 기본 욕구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해보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두려움에 질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요. 주제에 집중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하고 싶었던 말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감과 평정심을 지니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청중 앞이나 비즈니스 석상에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천 명이 이렇게 고백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수년 전 D.W. 겐트라는 중년 남성이 필라델피아에서 진행 중인 강좌에 등록했다. 수업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점심이나 먹자며 나를 초대했다. 그는 늘 적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교회와 지역사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같이 점심을 먹다가 그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런저런 모임에서 연설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연설 요청을 거절해왔지요. 하지만 이제 대학 재단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회의도 주재해야 하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지금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겐트 씨?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지침과 제가 가르쳐드리는 내용을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당신도 잘 해낼 거라 확신합니다. 그는 내 말을 믿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친절하신 분이니 그저 덕담이나 해주려 한다는 거 잘 알아요. 제게 용기를 북돋워 주려는 거죠. 그가 교육과정을 마친 후 우리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1921년 다시 같은 식당에서 점심 먹을 기회가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앉았던 그 자리였다. 예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상기시키며 여전히 그때 내 말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빨간색 노트를 꺼내더니 연설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걸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고백했다. 강연 스케줄 잡기, 강연하면서 얻는 기쁨,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이 모든 게 지금 제게 가장 만족을 주는 일들입니다. 겐트 씨와 점심을 먹기 얼마 전 군비 제안을 위한 국제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가 회의에 참석 예정이라는 내용이 알려지자
필라델피아의 침례교회에서 그에게 전보를 보내 자기 집회에 와서 연설해달라고 초청했다. 로이드 조지는 워싱턴에 가게 된다면 기꺼이 초대에 응하겠다고 답신을 보냈다. 켄트시는 교회에 모인 청중에게 필라델피아의 모든 침례 교도를 대표해 영국 총리를 소개하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3년 전 같은 자리에 앉아 자신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며 진지하게 내 의견을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 말이다. 켄트시처럼 짧은 기간에 대중연설 능력이 괄목상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나 자신이 수백 건의 유사한 사례를 보았으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중 하나를 들어보겠다. 수년 전에 브루클린에 사는 의사가 있었다. 그를 커티스 박사라고 부르기로 하자. 커티스 박사는 플로리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었는데 근처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연습구장이 있었다. 소문난 야구광이었던 그는 자주 그곳에 가서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그러다가 선수들과 친해졌고 선수들의 만찬 자리에도 초대받았다. 커피와 다과가 제공되고 몇몇 유명 선수들이 인사말을 하는 순서가 되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오늘 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커티스 박사님에게 야구 선수들을 위한 건강관리 비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티스 박사는 이 주제에 대해 강연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물론이다. 이런 주제라면 누구보다도 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30년도 넘게 개인 위생을 연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해서라면 옆에 앉은 사람과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적든 많든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순간이었다. 청중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심장이 2배로 빠르게 뛰었고 심지어 맥박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그가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청중은 박수를 보내며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행동은 오히려 더 많은 박수를 유도할 뿐이었다. 커티스 박사님 한마디 하세요. 이런 요청이 더욱더 커지고 집요해졌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다. 무턱대고 연설을 시작했다가는 망신만 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아마 6문장도 채 말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에게서 등을 돌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빠져나왔다. 당황스럽고 굴욕적이었지만 그건 나중 문제였다. 브루클린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제일 먼저 YMCA 대중연설 강좌에 등록했다. 다시는 말문이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붉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가르치는 사람의 의욕을 북돋는 수강생이었다. 너무나도 열심히 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길 열망했고 그 욕망에 충실했다. 철저하게 발표 준비를 했고 굳은 의지를 발휘해 연습했으며 수업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런 수강생들이 모두 그렇듯 그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며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다. 몇 번의 수업만으로 안절부절 못하던 태도가 사라졌고 자신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2달이 지나자 그는 이미 자기가 속한 그룹 내에서 가장 유능한 화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강연을 통해 명성을 얻은 것은 물론 많은 친구를 사귀며 삶의 희열을 느끼고 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뉴욕시 공화당 선거위원회의 간부 한 명이 커티스 박사를 정당 유세에 초청했다. 자신이 초청한 연사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청중이 두렵다 못해 스스로 말문이 막혀 수치심과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만찬장에서 주랭랑을 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간부는 얼마나 놀랄까.
자신감과 용기를 갖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 명확하게 생각하며 침착하게 말하기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10분의 1만큼도 어렵지 않다. 신은 우리 중 극소수에게만 이런 능력을 준 게 아니다.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골프 실력을 키워가듯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당신은 여러 사람 앞에 서면 앉아있을 때만큼 머리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사실은 여러 사람을 마주했을 때 좀 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자극받고 고양되기 때문이다. 많은 화자는 청중이라는 존재야말로 자기 두뇌를 좀 더 명료하고 날카롭게 움직이게 만드는 자극제이자 영감이라고 말한다. 헨리 워드 비처 목사의 말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생각, 사실, 아이디어에서 막연한 느낌을 걷어내고 그것들을 명료하게 마주볼 수 있다. 그저 손을 뻗어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 쉬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청중 앞에 설 때 공포증이 점차 줄어들고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당신의 사례가 특별히 더 어렵고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라. 연설이라면 내로라 하던 사람도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자의식 과잉 때문에 고통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노련한 전쟁 영웅처럼 보이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조차 처음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무릎이 달달 떨렸다고 인정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마크 트웨인도 처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입에 솜을 잔뜩 쳐넣은 것 같았고 맥박은 단거리 경주라도 소화한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고 한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군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는 빅스버그를 함락시키고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그마저도 대중 앞에 서자 마치 운동 실조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몸을 덜덜 떨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치 연설가 장 조레스는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끌어모아 최초 의회 연설을 하기 전까지 프랑스 국민회의에서 무려 1년 동안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영국 정치인 로이드 조지는 이렇게 고백했다. 대중 앞에서 처음 연설하는 순간 정말 처참했어요.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입이 바싹 말라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더라고요. 아예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었지요. 영국의 걸출한 웅변가이자 남북전쟁 때 미 연방과 노예 해방이라는 대의를 옹호했던 존 브라이트는 학교 건물에 모인 시골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했다. 그는 거기까지 가는 중에 연설을 망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자기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할 때마다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박수를 쳐달라고 동료에게 간청했을 정도였다.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찰스 스튜어트 파넬 역시 첫 연설 시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던지 손톱이 살로 파고들어 손바닥에 피가 흥건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영국 총리를 역임했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하원을 대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병들을 이끌고 적진 공격에 나서는 게 낫다고 한 적이 있다. 그의 계획사는 끔찍한 실패로 기록되었고 아일랜드 태생의 영국 정치가 리처드 브린즐리 셰리든 역시 디즈레일리와 같은 실패를 겪었다. 사실 영국의 유명한 연설가들이 처음 연단에 올랐을 때 연설을 망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의회 주변에서는 젊은 정치인이 첫 연설에 성공하면 오히려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곤 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대중연설 실력이 늘어가고 그와 더불어 경력도 화려해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온 나로서는 오히려 처음에 말을 좀 더듬고 초조해하며 어쩔 줄 모르는 수강생을 보면 반갑다.
20명밖에 안 되는 비즈니스 회의석상이라도 발표에는 어느 정도 책임감이 따른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긴장하고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고 어떤 사람은 흥분한다. 발표자는 마치 경주를 앞둔 경주마처럼 긴장하기 마련이다. 2000년 전 위대한 정치가 키케로 역시 훌륭한 대중연설은 모두 긴장감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설가는 라디오에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기분을 경험한다. 그래서 마이크 공포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미국을 대표하는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은 라디오에 출연할 때마다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미리 종이에 써왔다고 한다. 물론 채플린은 청중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미 1912년 보드빌 극장에서 보낸 하룻밤이라는 제목의 보드빌 공연으로 미국 전역을 순회한 바 있으며 그전에는 영국에서 정통 연극에 출연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방송실 마이크 앞에만 앉으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2월에 대서양을 건널 때 느꼈던 그 울렁거림을 또다시 겪곤 했다.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제임스 커크우드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반짝이는 스타였지만 보이지 않는 청중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방송실을 나설 때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걸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이 일에 비하면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개막했던 시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사람들 앞에 선 경험이 있는데도 말을 꺼내기 직전까지 자의식 과잉에 시달리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말을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잠잠해지는 사람도 있다. 링컨도 처음 말을 꺼낼 땐 늘 두려워했다. 링컨의 법률회사 동료였던 윌리엄 헨리 헌더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얼마간은 자신감도 없고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래서 더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링컨의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고 그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설을 시작하면 듣기에 불쾌할 만큼 세대고 쉰 목소리가 나왔으니까요. 그의 몸가짐, 태도, 어둡고 누렇게 떴을 뿐만 아니라 주름지고 바싹 말라 보이는 얼굴, 어색한 자세, 자신감 없어 보이는 움직임 등 모든 게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에 불과했죠. 링컨은 순식간에 평정심과 열정과 진심을 회복하고 비로소 진짜 연설을 시작했다. 당신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른다.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얻으려면 다음에 4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 강하고 끈질긴 욕망으로 시작하라.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당신의 머리와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간절함을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욕망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다면 성과 역시 그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주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마치 고양이를 쫓는 불도그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덤벼든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열정을 가지고 하라. 이 수업이 주는 장점을 나열해보라. 자신감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임할 때 설득력 있게 대화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라. 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로 인해 사귈 수 있는 친구, 더 커진 영향력, 당신이 갖게 될 리더십을 생각해보라. 말하는 능력은 당신이 생각하고 상상해온 어떤 활동보다 훨씬 더 빠르게 리더십을 길러줄 것이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촌시 드퓨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빠르게 일을 성사시키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는 인간의 능력 중에 대화만한 건 없다. 미국의 사업가 필립 아머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다음에도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엄청난 자본가이기보다는 훌륭한 연설가이고 싶다.
이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목표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세상을 떠난 뒤 유품으로 남은 여러 문서 가운데 33살에 쓴 계획서가 발견되었다. 당시 그는 2년 정도 지나면 연소득이 5만 달러에 이를 수 있게 사업 설계를 해놓았다. 그리고 35세 은퇴할 계획을 세웠다. 은퇴 후 옥스퍼드로 가서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특히 대중연설에 많은 관심을 쏟겠다라고 했다. 이 새로운 능력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얼마나 큰 만족감과 쾌감을 맛볼 것인지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은가. 나는 이 지구라는 행성을 안 다녀본 데 없이 거의 다 돌아다녔다. 다양한 경험도 했다. 하지만 청중 앞에 서서 그들을 내 뜻대로 이끄는 것보다 더 완전하며 지속적인 만족을 준 일은 없었다. 이것은 나에게 힘이 있다는 느낌, 권력을 쟁취한 느낌과도 같다.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자부심이 들기도 한다. 비슷비슷한 실력의 동료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혼자 우뚝 서 있는 느낌이다. 마치 마법과도 같고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경험이다. 한 연설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말을 시작하기 2분 전까지만 해도 연설을 하지 않는 대신 그냥 채찍으로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은 지금은 이야기를 끝내기보다 차라리 총을 맞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신은 욕망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까지 이 과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거듭 되새겨야 한다. 열의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성공을 자축할 수 있다. 이 과정에 등록했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라. 일주일에 하룻밤 정도는 수업 준비를 위해 비워둬라. 예컨대 앞서 나가는 일은 쉽게, 물러서서 포기하는 일은 가능한 한 어렵게 하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출발해 도보 해협을 건너 지금의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군대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는 매우 현명하게 대처했다. 도보 해협의 흰 절벽 앞에 병사들을 멈춰 세우고 60m 아래에서 치는 파도를 내려다보게 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붉은 화염이 널름거리며 그들이 타고 온 배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적의 소굴에서 대륙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사라지며 유일한 퇴각 수단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다. 진격해서 정복하는 것. 그들은 바로 그 일을 해냈다. 카이사르의 정신력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청중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는 당신도 카이사르의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둘째, 이야기할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라. 해야 할 말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청중 앞에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마치 자신도 맹인이면서 맹인들을 이끄는 기분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연설자는 당연히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태만을 후회하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나는 1881년 가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알고 보니 최연소 의원이었다. 젊고 경험이 모자란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었다. 그때 한 시골 노인에게 냉철한 충고를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는 웰링턴 공작이 했던 말을 마치 자기 말인 양 내게 해주었다. 물론 웰링턴 공작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말인 양 옮겼을 것이다. 그 충고는 다음과 같았다.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게, 확신이 들면 말하고 자리에 앉게. 이 냉철한 시골 노인이 루스벨트에게 긴장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면 어떨까? 청중 앞에서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다면 당혹감을 날려버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걸세. 무언가를 보여준다거나 칠판에 단어를 쓴다든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킨다거나 탁자를 움직이고 창문을 열고 책과 서류 뭉치를 다른 데로 옮기는 등등 자네가 의도적으로 하는 신체적 행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걸세. 물론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한 핑곗거리를 찾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니 가급적 활용해보라. 다만 처음 몇 번만으로만 한정해야 한다. 걸음마를 배운 아기는 더는 의자를 잡지 않는 법이다. 셋째, 자신 있게 행동하라.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쾌한 감정이 들지 않을 때 유쾌한 감정을 갖기 위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쾌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미 유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유쾌해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 유쾌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용기를 내야 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대신 예기치 못했던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제임스 교수의 조언을 활용해보라. 청중 앞에 섰을 때 이미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용기를 끄집어내라. 물론 말할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활기차게 발걸음을 내디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보라. 청중과 마주하기 전 30초가량 깊은 숨을 내쉬어라. 충분한 양의 산소가 몸속에 공급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도 생긴다. 위대한 음악가이자 테너인 장드 레슈케는 숨을 크게 쉬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초조함은 곧 사라진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중앙아프리카의 플라니족 소녀는 성인이 되어 아내를 얻으려면 반드시 채찍질을 당하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 부족 여성들이 모두 모여 톰톰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면서 노래하고 소년이 우통을 벗은 채 등장하면 갑자기 채찍을 든 남성이 소년을 공격한다. 가차없는 채찍질에 맞은 자국이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찢어져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만들어진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태형을 받는 동안 부족에서 존경받는 족장이 희생자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그가 움직이는지 혹은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운 기미를 보이는지 세심하게 살핀다. 이 의식을 통과하려면 매질을 당하는 젊은이는 아픔을 견뎌야 할 뿐 아니라 매를 맞으면서도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늘 용기를 찬양해왔다. 아무리 심장이 쿵쾅거려도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 매질을 당하고 자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중앙아프리카 소년처럼 두 발로 버티고 서서 마치 채찍질을 즐기는 듯 행동하라. 자세를 최대한 고추 세우고 청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마치 그들 모두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 청중이 당신에게 원금 상환 일자를 연장해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거기 모였다고 상상하라. 그러한 상상은 마음에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초조하게 코트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잠그려 하거나 손을 제대로 놀리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만약 초조한 손동작을 감추기 힘들다면 손을 뒤로해 손가락을 비틀거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려라. 일반적으로 가구 뒤에 숨는 행동은 좋지 않다. 하지만 처음 몇 번은 테이블 혹은 의자 뒤에 서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혹은 동전을 꽉 쥐고 있는 행동만으로도 약간의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루스벨트는 특유의 용기와 자립심을 어떻게 개발했을까? 그는 선천적으로 모험심 가득하고 대담한 사람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병약하고 소심한 소년이었던 나는 청년이 되어서도 늘 초조해했고 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육체는 물론 마음과 영혼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단련시켜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루즈벨트는 자신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말해주었다. 어릴 때 영국의 해양 소설가 프레더릭 메리엇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중 잊을 수 없는 한 구절이 있었다. 영국 소형 군함 함정이 주인공에게 용기를 얻는 법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처음 전쟁터에 나갈 때 누구든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신을 놓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식이었던 것이 점점 실제가 된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할 때 느끼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진정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는 내가 믿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나는 두려워하는 게 많았다. 회색곰, 말 안 듣는 사나운 말, 총잡이 등등.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다 보니 실제로도 조금씩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은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군 사령관 페르디낭 포슈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에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따라서 당신의 두려움에 공격을 개시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감하고 대담하게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정복하라. 메시지를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라. 자신을 정보 배달원이라고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정보를 가져다주는 소년에겐 신경 쓰지 않는다. 관심이 온통 정보에만 쏠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메시지가 중요하다. 명심하라. 자기 손금을 보듯이 메시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그런 다음 당신이 말하기로 결심한 대로 전달하라. 그렇게 되면 10중 8구 눈앞에 닥친 상황을 지배하고 자신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넷째, 끊임없이 연습하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다 있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라. 대중연설에서 자신감을 개발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직접 말해보기다. 사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은 단 한마디로 환원할 수 있다. 끊임없이 연습하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연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루스벨트는 이렇게 경고한다. 초보자라면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흥분할 수 있다. 영어로는 벅 페버라고 하는데 초보 사냥꾼이 처음 사냥감을 대면하는 순간 느끼게 되는 소심함과는 정반대인 대단히 흥분한 상태를 말한다. 처음 사슴을 보거나 전투에 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청중 앞에서 처음 이야기할 때는 이런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긴장을 조절하는 것. 다시 말해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습해보지 않고서는 긴장을 조절할 수 없다. 반복적으로 자기 제어를 연습해 습관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긴장 상태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 결국 습관의 문제다. 반복적인 노력과 반복적인 의지력을 행사해야만 냉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올바르게 연습한다면 노력과 습관을 통해 더욱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연습하라. 사업상 해야 할 일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수업을 빼먹지 마라. 준비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무조건 출석하라. 일단 출석한 다음 강사에게 혹은 동료들에게 주제를 제시해달라고 하라. 청중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은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는 정신의 발달 과정에서 두려움은 무지와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두려움은 확신이 부족해 생긴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데서
두려움이 비롯된다. 그리고 뭘 할지 모르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 따위는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은 찬연하게 비치는 7월의 아침 태양이 밤한개에 비칠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당신은 이 책을 충분히 숙지했다. 이제 잠시 책을 내려놓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자. 일단 소재를 선택하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면 더 좋다. 3분 스피치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혼자서 여러 번 반복해 연습하자. 그런 다음 가능하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집단 앞에서 당신의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 발표해보자.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1. 이 강좌를 수강한 수천 명의 수강생은 내게 편지를 써서 이 강좌에 등록한 이유와 이 강좌에서 무엇을 얻어가길 원하는지 말해주었다. 거의 모든 수강생이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어떤 규모의 집단 앞에서도 소심함을 극복하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있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길 원했다. 2. 이러한 능력은 그리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다. 하느님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도 아니다. 마치 골프를 치는 것 같이 하고 싶은 욕망만 있다면 누구나 잠재된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3. 경험이 풍부한 화자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보다 수많은 청중 앞에 서 있을 때 더 훌륭한 생각을 하고 말을 더 잘한다. 많은 사람이 곧 자극이요, 영감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충실히 수강하고 잘 따른다면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4. 당신이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명한 연설가인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의식 과잉에 사로잡히고 청중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브라이언, 장 조레스, 로이드 조지, 찰스 스튜어트 파넬, 존 브라이트, 디즈레일리, 쉐리든, 그 밖에 많은 사람이 같은 경험을 했다. 5. 아무리 많은 연설 경험이 있어도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늘 스스로를 검열하는 자의식 과잉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말을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 자의식과 청중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6. 당신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강하고 끈질긴 욕망을 가지고 임하라. 이 책으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나열해보라. 그렇게 스스로 열정을 불러일으켜라. 그것이 당신에게 재정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이득이 있을지, 영향력과 리더십에는 어떤 변화를 줄지 생각해보라. 당신의 열정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 그만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2. 대비하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3. 자신 있게 행동하라.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용기를 내야 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대신 예기치 못했던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충고했다. 루스벨트는 회색곰, 사나운 말, 총잡이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 방식으로 극복했다고 고백했다. 당신도 이 심리학적 사실을 이용해서 청중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 4. 연습하라. 다른 모든 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두려움은 확신이 없어서 생긴다. 확신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다. 이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공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라. 당신의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질 것이다. 목소리 훈련. 올바른 호흡 1. 호흡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소프라노 넬리 멜바가 한 말이다. 목소리는 호흡을 기반으로 나온다. 즉 호흡은
말을 만들어내는 원자재인 것이다. 따라서 말을 잘하고 목소리를 개선하려면 올바른 호흡법부터 익혀야 한다. 호흡을 바르게 하면 얇고 거친 소리가 아니라 충만하고 깊고 둥글둥글한 매력적인 어조로 말할 수 있다. 이런 어조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며 논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이 올바른 호흡이며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탈리아의 유명 가수들은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고 부단히 강조해왔다. 아주 낯설고 힘든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아기 때 완벽히 복식 호흡을 했다. 지금도 하루 중 일정 시간에는 하고 있다. 오늘 밤 침대에 똑바로 누워서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보라. 그게 바로 올바른 호흡이며 복식 호흡이다. 똑바로 누워있을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호흡할 수밖에 없다. 즉, 등을 대고 바로 누워있을 때 하던 방식대로 서 있을 때도 호흡하면 된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먼저 연습을 해보자. 등을 대고 똑바로 누운 다음 깊이 호흡하라. 여기서 핵심은 몸통 한가운데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어깨는 들썩거리지 않는다. 이때 작은 구멍이 가득한 폭신폭신한 폐에 공기가 가득 차서 폐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폐는 갈비뼈, 척추, 복장뼈로 둘러싸인 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폐가 부풀어 오름에 따라 갈비뼈가 조금 확장할 수는 있지만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가슴의 바닥이자 배의 천장인 부드러운 근육인 횡격막을 밀어내리는 감각이다. 횡격막은 우리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심장과 폐가 있는 상부와 위장과 간 등 필수 장기가 위치한 복부다. 이 커다란 근육은 마치 평소에는 돔처럼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다. 저렴한 잡화점에서 산 종이 접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접시를 테이블에 뒤집어 놓고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누른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평평해진다. 이는 마치 공기로 가득 채워진 폐가 횡격막의 구부러진 부분을 지그시 누르는 모습과 같다. 이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가락을 가슴뼈 바로 밑에 올려두어 보자. 횡격막이 평평해지면서 아래쪽으로 밀고 나오는 것이 느껴지는가? 그 다음에 옆구리에 손을 얹고 숨을 깊게 쉬어보라. 폐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갈비뼈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것도 느껴질 것이다. 매일 자기 전 5분간, 아침에 깨자마자 5분간만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해보라. 밤에는 신경을 진정시켜 숙면을 취하게 해줄 것이며 아침에는 정신을 맑고 새롭게 해줄 것이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목소리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오페라 가수들과 보컬 트레이너들은 장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명한 가수이자 음악 교육자인 마누엘 가르시아도 101세까지 살았다.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 매일 복식 호흡을 한 덕분이라고 답했다.